12시에 에러가 가가지고 뜨거운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한 다음에 12시 10분에 궤도가 가가지고 뜨거운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12시 30분에 가가지고 뜨거운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5명이 동시에 가가지고 뜨거운 아메리카노 5잔 주세요 하면은 아무래도 한 번에 처리에 드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겠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애플에서 맥 스튜디오, 그러니까 M3 울트라를 탑재한 맥 스튜디오를 출시를 했는데 M4 맥스와 함께 출시를 했죠. 여러 가지 스펙이 있는데 이 M3 울트라가 지원하는 스펙이 또 어마무시해서 AI 추론, 인퍼런스 관련해서 이 애플이 그래도 정말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었네 싶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애초에 CPU가 32코어에다가 GPU가 80코어고요. DRAM, 그러니까 메모리가 512기가까지 지원을 합니다. SSD는 16테라까지 지원을 하고 여기다가 썬더볼트 5까지 지원을 하니까 이 맥 스튜디오끼리 서로 연결을 해서 초당 120기가빗까지 전송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속도인데요. 이게 AI 모델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 한 대로 무려 6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거를 돌릴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동안은 서버에 올리려고 하던 거를 막 뭐 그래픽카드 뭐 10개, 20개 엮어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엔비디아 GPU 같은 경우도 H백 같은 경우도 뭐 10개 엮어서 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거 한 대로 된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 AI 모델을 진짜 이 AI 반도체라고 흔히 말하는 이 하드웨어로 돌리기 위해서는 지금같이 애플처럼 이렇게 메모리를 충분하게, 그리고 애플의 메모리는 그냥 메모리가 아니에요. 흔히 이제 통합 메모리라고 하죠. 유니파이드 메모리. CPU나 GPU나 원래 따로따로 자기 거의 메모리를 쓰는데 애플은 M 시리즈 출시하면서부터 이 메모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굳이 GPU에서 쓰는 걸 다시 CPU로 옮기고 이럴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하면서 LPDDR을 쫙 넓히면서 독보적인 이 메모리 커버리지를 넓혀온 게 있다 보니 LLM을, 그러니까 AI 모델 엄청나게 큰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것도 이렇게 한 대로서 돌릴 수 있다. 심지어 이렇게 홍보를 해요. M1 울트라도 엄청난데 이 M1 울트라 대비해서 무려 16.9배나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야, 이거 애플이 시장 다 뒤집는 거 아니야? 엔비디아 이제 망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AI 모델을 하드웨어에 어떻게 올리는가를 그냥 단순히 그냥 흑과 백 뭐 아니면 더 이렇게 구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 복합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이해하고 공부해보면은 상당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알면은 왜 엔비디아가 프로젝트 디지트라고 해서 지금 최근에 소캠이라고 뭐 하이닉스랑 뭐 삼성전자랑 해가지고 메모리 새로운 규격을 만드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AI PC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맥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윈도우 PC 같이 엔비디아에서 AI PC라고 내놓을 건데 이게 아무래도 애플이 지금 출시하고 있는 맥미니라든가 맥 스튜디오를 경쟁해서 내놓는 걸 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플이 진짜 앞으로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AI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엣지 디바이스의 최강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이제 여러 번 한번 보시더라도 좀 잘 이해하고 나시면 앞으로 이 AI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갈지를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애플 같은 경우는 이 맥 스튜디오를 출시를 했는데 최대 512GB, 자, 이 용량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여러분 게이밍용 그래픽 카드가 몇 기가 들어갔는지 혹은 H백, 뭐 H200 이런 애들 있잖아요. 서버용으로 들어가는 애들, 엔비디아 서버용 들어가는 것도 몇 개가 되는지 다 말씀드릴 거예요. 물론 종류는 좀 다릅니다. LPDDR과 HBM이라고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강력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썬더볼트 5, 자, 이 부분도 중요해요. 이 썬더볼트 5는 쉽게 말해서 엔비디아의 어떤 NV 링크라던가 NV 스위치, 걔네들이 뭐 하는 겁니까? 결국 별도의 GPU가 있으면은 얘네들끼리 여러 개 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의 AI 모델을 돌리려고 하는데 GPU 한 개로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얘네들 전체적으로 다 빨리빨리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요. 그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멜라녹스 인수해가지고 NV 링크, NV 스위치, 인피니밴드 뭐 이렇게 엮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거가 됐는데 사용자용으로 이 맥 스튜디오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역할로서 썬더볼트 5를 탑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보면은 지금 딱 엔비디아의 프로젝트 디지트 같은 경우에도 이 맥 스튜디오 크기 정도로 굉장히 작게 만들었거든요.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젠슨 왕이 팀 쿡을. 이번에 딥시크, 여기 뭐 V3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R1이라는 모델들, 이런 모델들 전부 다 지금 흔히 말하는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이거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대충 6천억 개에서 7천억 개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죠. 이거 한 방에 들어갑니다.
물론 파라미터 한계를 4비트로 좀 경량화해서 표현했을 때인데 지금 8비트로 표현했을 때도 가능하다 뭐 이런 걸 좀 검토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딥시크가 지금 오픈 모델이잖아요. 그냥 가져갖고 해보는 거죠. 어쨌든 이 어마무시한 거를 또 사용하려면은 예를 들어 뭐 AWS에서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서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가져와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뭐 딥시크를 쓴다거나 이렇게 큰 규모를 갖고 오려면은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기존의 AI PC로 하기에는 쉽지가 않았는데 요거 한 대라만 되는 이유를 일단 알아야 되고 왜 엔비디아는 그게 안 되는지 그러면은 엔비디아의 장점은 또 뭐고 얘의 단점은 뭔지 이런 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기존에도 이러한 시도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뭐 맥미니라고 하던가 지금 보시면은 맥미니 있죠. 요거 맥미니 4개 연결한 건데 맥미니를 막 연결을 해가지고 이 맥미니도 메모리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메모리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AI 모델을 일단 파라미터를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좀 해갖고 썬더볼트 4로 이제 빠르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서버만큼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거 집에서 라마라든가 이런 거 올려갖고 연구하고 싶은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왔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왔어요. 이렇게 맥 스튜디오 같은 거를 연결을 해서도 많이 했었죠. 이 케이블도 다 비싼 거 아시죠? 썬더볼트 안대공학 썬더볼트 정해놓은 거 보시면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거 다 연결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연결해갖고 각각의 컴퓨팅과 메모리들을 다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거를 썬더볼트 4로 연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러한 수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큰 모델 서버에서 쓰는 것들을 실제로 내가 구축한 하드웨어에서 돌리고 있는 수요가 있고 이거를 여러 개 연결을 해서 해왔던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뭐 엑소랩이라든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엑소랩의 연구원분들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이렇게 여러 개 연결해가지고 각각의 생성된 네트워킹 상태를 이렇게 표시하면서 뭔가 제대로 생성된 거 좀 꽤 빠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연결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이번에 나온 M3 울트라가 아니라 이전에 있는 모델들이 엮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딥시크 같이 어마무시하게 큰 파라미터를 M1 울트라 한 개, 물론 512기가 메모리 큰 걸 써야겠죠. 그 큰 걸 가지고 해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딥시크 R1이라든가 V3 이런 게 얼마나 크냐라는 걸 보시면은 자, 이거 보세요. 딥시크 R1이나 V3 전부 다 671 빌리언, 그러니까 6,70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710억 개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데 이 파라미터 한 개당 예를 들어 8비트만 쓴다고 칩시다. 숫자 하나를 표현하는데 비트를 8개 쓴다라는 얘기예요. 1바이트죠, 1바이트. 그렇게 1바이트만 쓴다라고 해도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671GB가 필요한 거야 지금. 예를 들어 엔비디아의 H200 요거 한 개가 141GB를 갖고 있어요. HBM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Recommended GPU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141GB짜리를 8개 하면은 대충 900GB 정도 되는데 왜 670이 아니라 900GB냐? 보통 요거에 한 1.4배 뭐 이렇게 쓰거든요. 파라미터를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중간에 캐시도 저장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계산할 때에 중간에 저장해야 되는 값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이 쓰는데 어쨌든 이 파라미터를 그냥 올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한 개 갖고는. 2개 쓰면 되냐? 안 돼. 3개 써도 되냐? 안 돼. 4개는 있어야지 671GB의 8비트 기준으로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좀 작은 모델이라는 70빌리언짜리 그러니까 700억 개 파라미터로 구성된 거 요거로 봤을 때 엔비디아 RTX 4090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50 시리즈가 나오긴 했는데 40 시리즈가 그 이전에 제일 그 하이엔드급 게이밍 그래픽 카드인데 얘도 앞에 거는 HBM을 쓰지만 얘는 이제 GDDR을 쓰죠. GDDR, 그래픽 DDR. 얘도 밴드위스는 좋은데 어쨌든 용량의 한계 때문에 일단 8개는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죠. 16비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한 대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에요. 자,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 표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엔비디아 지금 제일 뭐 익숙하신 거 물론 요즘 블랙엘도 나오지만 이제 블랙엘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 전에 많이 퍼지는 게 H100이지 않습니까? H100과 AMD MI300X 그리고 애플의 이번에 나온 M3 울트라와 M2 울트라의 메모리와 가격과 그래서 기가바이트당 코스트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엔비디아 H100 한 개 있을 때 80기가 저장합니다. AMD 그리고 M2 울트라 192기가. 아, 이게 용량이 훨씬 더 많죠. AMD가 처음에 밀어붙이기 이거였죠. 훨씬 더 많은 HBM을 많이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커버할 수 있는 메모리 용량, 활용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훨씬 더 넓다라고 이제 광고를 한 거죠. 근데 M3 울트라가 갑자기 엄청나게 많아. 512기가예요. 그런데 가격은 거꾸로야. 제일 비싼 게 H100이죠. 요것도 이제 실제로 어떻게 판매하는지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격이 이 정도고 25,000달러니까 한 4천만 정도 되겠죠. 근데 이 절반도 안 되는 걸로 하는데 얘는 여러 개 있어야 큰 AI 모델을 돌릴 수가 있는데 얘는 한 개 갖고도 돌릴 수 있는 모델이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가바이트당 얼마 드냐 보면은 얘는 20밖에 안 되는데 얘는 뭐 313이야. 진짜 기가바이트 기준으로. 당연히 얘는 HBM을 쓰는 거고 얘는 LPDDR을 쓰니까 훨씬 더 싸게 먹히는 건 있죠. 그러면 뭐 엔비디아 GPU가 더 성능이 좋다던데요. 이런 부분도 이제 따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얘가 무조건 좋다, 얘가 무조건 안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거대한 AI 모델을 올리려고 하는데 메모리 자체가 애초에 한 개 가지고는 요거밖에 못 들어가면은 요것보다 더 많은 용량을 요구하는 AI 모델은 애초에 한 개 갖고 못 올려지잖아요. 근데 일단 애플은 512기가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FP4나 이런 4비트짜리 그냥 작은 모델로 했을 때는 6천억 개까지도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AI를 쓸 때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엔비디아 GPU에 딱 보면은 GPU 부분이 있고 메모리 부분이 있잖아요. HBM, DRAM이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 AI 모델을 돌린다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챗GPT에 뭔가 입력을 했어. 입력을 해가지고 하면은 얘가 AI 모델을 돌리려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첫 번째, 그 AI 모델에 우리 흔히 말하는 파라미터라는 숫자들 있잖아요. 그 숫자들을 여기에 다 적어 와야 돼요. 예를 들어 뭐 6천억 개다 하면은 얘네들이 싸그리 다 이 메모리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파라미터를 로딩한다라고 그러는데 이 모델의 파라미터를 일단 여기에 뭐가 담겨 있어야지 AI 모델 계산할 수 있을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한꺼번에 못 담기는 애가 바로 자, 딥시크 기준으로 딥시크 지금 6,700억 개잖아요. 파라미터가 6,700억 개짜리니까 얘가 한 방에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H100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M3 울트라는 파라미터당 4비트짜리로 하면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여기에 로딩을 하는 단계. 이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 얘를 갖고 이 인터포즈에서 해갖고 GPU에서 계산을 해야지. 그러면 계산을 쫙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뭐 챗GPT가 토큰을 넣어가지고 입력하면은 그 다음 단어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또 되새김질 요거를 다시 또 넣어가지고 전체를 다 넣어갖고 또 그 짓을 또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파라미터 로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GPU에 계산을 하고 계산을 하면은 그 나온 결과를 통해 가지고 다음 토큰을 선택을 하겠죠. 그게 샘플링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또 다시 이 입력을 다시 이렇게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준다. 요 과정인데 여기서 병목이 되는 거. 병목이 뭡니까? 속도가 계속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 고속도로가 계속 잘 나가다가 갑자기 막히는 구간 있잖아요. 차선이 줄어드는 구간. 거기서는 아무리 빨리 가려고 해도 안 가잖아. 그것처럼 여기서 병목이 되는 구간은 바로 HBM이 GPU로 쏘아 보내줄 수 있는 이 GPU 밴드위스 속도 HBM이 탄생하게 된 이유죠. 그동안에 DRAM이라든가 LPDDR이라든가 GDDR 갖고는 한 번에 초당 내보내주는 데이터 수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를 층층이 올려가지고 이거 엘리베이터 뚫어가지고 한 방에 쫙쫙쫙 병렬적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하도록 여기에 이 코어스 인터포즈 연결해서 GPU로 내보내주는 그 과정, 그 병목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흔히 말해서 메모리 대역폭이라고 하죠. 메모리에서 GPU로 얼마나 빨리 내보낼 수 있느냐. 그래서 HBM을 써야 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빨리 내보내줘야 되니까. 그게 첫 번째 병목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GPU의 자체의 성능이죠. 아무리 빨리 갖다 주면 뭐해? 아무리 내가 엄청나게 빨리 보내주면 뭐해? GPU가 엄청나게 느리면은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GPU가 빨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쿠다 코어 넣고 트랜스포머 엔진 넣고 텐서 코어 넣고 온갖 거 넣어가지고 원래 GPU가 처리하는 그래픽 코어 쪽 처리하는 것과 에이직으로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NPU적 성질을 하이브리드로 하고 있는 것이 기존의 엔비디아의 접근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 GPU도 계속 발전이 돼야 되니까 뭐 블랙엘이고 뭐고 계속 나온다는 거죠. 사실 그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단어가 이렇게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똑같이 반복하면 되니까 그 병목이 되는 첫 번째라고 하는 게 메모리 병목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문제다. 얘는 이제 밴드위스를 높이려고 뭘 했다? HBM을 썼다. 쓸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GPU의 퍼포먼스. 우리 흔히 이제 뭐 테라플롭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또 올려야 된다. 요 두 가지 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봐봐. 이 메모리의 밴드위스 이게 바틀렉이 되느냐? GPU가 바틀렉이 되느냐? 이런 상황도 있고 저런 상황도 있을 거잖아요. 그동안 서버를 구축할 때에는 이 메모리가 바틀렉 되니까 HBM이 진짜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GPU는 엄청나게 빠른데 메모리 자체가 빨리빨리 GPU한테 데이터를 안 갖다 주는 거야. 이 AI 모델이 이렇게나 큰데 요거를 빨리 계산하려면은 나는 엄청나게 빨리 계산할 수 있어. 근데 저기 옆에서 야 빨리 내 일할 거리 저기 할 서류들을 빨리 나한테 보내줘야 내가 뭘 풀 수 있는데 아예 안 보는 거야. 느린 거야. 아무리 빨리 보내줘 봐도.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메모리 바틀렉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요 부분인데 애플에서는 그게 다르다라는 거죠. 이게 왜 다를까요?
우선은 엔비디아 GPU를 다시 한번 봅시다. 아까는 메모리 부분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엔비디아의 이 스루풋, 얘네들이 계산해내고 바로바로 내뱉어낼 수 있는 스루풋 기준으로 초당 몇 기가나 보낼 수 있느냐를 코스트로, 프라이스로 환산하면은 오히려 애플이 비싸긴 합니다. 뭔가 다르다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얘 같은 경우에는 초당 3TB입니다. 애플은 0.8TB죠. 그러니까 성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 자체가 느리다라는 거예요. 애플이 느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졌죠. 심지어 파워도 200에서 250, 이거는 추산치긴 하지만 700W고 블랙에는 막 1000W 가잖아요. AMD도 1000W까지 가는데 이런 애들, 이런 테라바이트급의 밴드위스를 가진 애들, 파워를 많이 쓰는 애들이 보면은 플로팅 포인트 16 기준으로 테라플롭스를 기선해 보면은 얘는 막 1000, 1200 이런데 애플은 26, 43밖에 안 돼요. 계산량 자체가 엄청 용량이 작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가질 수 있는 포지션이 있다는 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AI에서 배치 사이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배치. 이게 뭐 1일 때도 있고 뭐 10일 때도 있고 20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한 묶음이거든요. 배치라는 게. 우리 옛날에 라떼 시절에 우리 형님들 다 아시죠? MS-DOS나 이런 데에서 배치 파일 막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배치 파일로 여러 가지 명령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실행하면은 여러 명령어들을 한 번에 딱 실행할 수 있으니까 묶어서 실행하는 형태를 배치 파일이라고 하듯이 이 배치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 12시에 에러가 가가지고 뜨거운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한 다음에 12시 10분에 궤도가 가가지고 뜨거운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12시 30분에 가가지고 뜨거운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5명이 동시에 가가지고 뜨거운 아메리카노 5잔 주세요 하면은 아무래도 한 번에 처리에 드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메모리 바틀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냥 쉽게 계산이 되죠. 만약에 메모리 바틀렉이라는 부분 이게 어느 정도냐? 현재 메모리 밴드위스 실제로 얘가 몇 개의 파라미터를 내배놓고 있느냐, 몇 개의 파라미터를 내배놓을 수 있어? 라는 게 나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 GPU의 계산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쉽게 말해서 얘도 초당 파라미터가 어떻게 나오냐를 봐야 되는데 이 초당 나오는 이 파라미터를 어떻게 보느냐? 자, 파라미터 한 개당 얼마나 많이 계산을 하고 있느냐라는 지수랑 그 다음에 초당 얼마나 GPU가 계산을 할 수 있느냐, 요걸 나와보면은 바로 파라미터 퍼 세컨드가 나오죠. 초당 얼마나 많은 파라미터를 계산해낼 수 있느냐, 파라미터를 얼마나 초당 내뱉어낼 수 있느냐와 계산해낼 수 있느냐, 이 두 개에 따라서 어떤 거가 한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은 메모리가 더 많이 모자라다 얘기가 하고 있는 거고, 어떤 거는 GPU 성능이 모자라서 데이터를 아무리 빨리 보내줘도 안 된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서버 GPU들은 지금 메모리 바틀렉이라는 겁니다. 얘가 빨리빨리 못 내뱉어줘.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 이 부분 보세요. 이거 파라미터당 플롭스, 요거 좀 안 익숙하시죠? 이 파라미터, 하나의 파라미터를 학습하거나 추론할 때에 계산을 하는 그 플롭스 연산 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배치라는 개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치 사이즈가 결국은 얘한테 AI 모델을 딱 처리할 때에 이 추론을 할 때, 우리가 뭐 챗GPT 쓰잖아요. 그럼 추론을 하는 거잖아요. 추론을 하면은 병렬로 계산하게끔 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메모리가 있고 GPU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냥 배치 사이즈라고 하는 거, 그냥 배치라고 하는 거는 한 번의 모델에 입력으로 넣어서 동시에 처리하는 데이터 샘플의 개수를 의미하거든요. 학습을 하건 추론을 하건 모델이 한 방에 처리하는 묶음의 크기를 나타내는 게 바로 배치 사이즈예요.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트레이닝 학습을 할 때 엔비디아 GPU로 학습을 한다 치면은 여러 배치로 묶어 놓으면은 병렬적으로 한 방에 빡빡빡 처리할 수 있으니까 연산 효율이 좋아지겠죠. 반면에 이 배치 크기가 작으면,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1이라고 합시다. 그냥 한 개씩만 그냥 보낸다라고 하면은 애초에 메모리 부담이 적겠죠. 배치가 1이니까 한 개 한 개 할 때마다 이 학습이 돼가지고 파라미터가 자주 바뀌어요. 요거는 학습의 상황이고, 자, 지금 얘기한 거는 애플의 추론 상황을 얘기한 건데, M3 울트라가 이 잘 쓰이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M3 울트라의 추론, 얘가 추론을 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얘는 배치 사이즈 1에 최적화됐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여러 가지 묶지를 않고 그냥 하나의 배치로만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조금만 올린 다음에 조금만 바로 처리하고 바로 계산해서 바로 내뱉으면 되잖아요. 애플은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리프레시율도 봐야 되는 게, 디램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램이잖아요. HBM도 D램이고 LPDDR도 D램입니다. 전부 다 D램이라서 리프레시라는 거를 하는데, 이게 D램은 이 전화가 계속 빠지기 때문에 중간중간 계속 리프레시를 해줘야 돼요. 일정 주기로.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초당 37번을 하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초당 1.56번밖에 안 해요. 굉장히 작죠. 이게 낮을수록 좋은 게, 메모리가 이게 새로 고침할 때마다 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지금 전송을 해야 되는데 리프레시를 하고 있으면 그만큼 레이턴시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엔비디아 GPU는 배치 사이즈를 굉장히 여러 개 병렬적으로 꽉 가득 차게 해가지고 얘가 쉴 새 없이 돌아가서 계산을 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갖고 리프레시 레이스를 굉장히 높여갖고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레이턴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애플은 그냥 배치 1인 경우에만 딱 특화돼가지고 그냥 하나만 딱 있을 때만 처리하면 된다.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일단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읽어와야 되는데 리프레시가 적게 일어나니까 그냥 바로바로 갔다 올 수가 있겠죠. 즉 내가 바로 얘기했을 때 바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엣지
디바이스에서의 응용을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즉 우리 일상에서의 AI PC 시장을 내가 가진 애플 생태계를 토대로 해서 잡아먹을 수 있다라고 이런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특히나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라는 구조가 이번에 딥시크에 도입되면서 원래 제미나이에서도 적용을 했지만 제가 아까 딥시크가 6,710억 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 수인데 매번 이거를 다 부르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물론 이 모델 전체가 다 들어가 있긴 해야 돼요. 이 모델 전체가 메모리에 로딩은 되어 있는데 로딩이 되는 것과 실제로 쓸 때, 계산할 때 쓰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애플의 이번 M3 울트라가 최적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잖아요. 전문가들의 이 믹스처, 혼합, 수학 문제 나오면은 이 수학만 돌리면 되는 거야. 글 쓰면은 글 쓰는 기만 나오면 되고 이렇게 코딩하면 코딩만 하면 되고 이것만 딱딱딱 써가지고 작은 모듈로 돌릴 건데 원래는 얘네들을 한꺼번에 다 담아놓고 돌려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 일단 용량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서버 입장에서 보면은 엔비디아 H100 몇 개도 안 되는데 뭐 엄청나게 많이 넣어야 되는 거야.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뭔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복잡한 메모리 관리 다 해줘야 되고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또 이게 가져와야 되고 막 엄청나게 복잡한 게 많았어요. 근데 반대로 지금 맥 스튜디오 같이 메모리 용량은 엄청나게 많아. 그리고 컴퓨팅은 뭐 서버에 비하면 굉장히 작죠. 근데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배치 사이즈를 1로 한 상태의 애플리케이션만 고려하면 즉 레이턴시가 별로 안 드는 그것만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딥시크에 적합한 거는 바로 맥 스튜디오라는 거죠. 통합 메모리다 보니까 굉장히 넓은 용량에 굉장히 그 높은 용량의 메모리에다가 높은 대역폭으로 GPU에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추론을 할 때 배치 사이즈가 1로 둬가지고 컴퓨팅하는 것과 메모리를 활용하는 이거를 적당히 분리를 해서 한다는 거죠. 그럼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는 AI라든가 이런 거 바로 이제 레이턴시 없이 바로바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뭐 AR, VR도 그렇고 뭐 지금 비전 프로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온 디바이스 AI를 처리하는 다양한 것들, 인터랙티브 애플리케이션 이런 모든 것들 애플이 뭔가 잘할 것 같은 그리고 자기들이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은 이 분야에 대한 것들을 맥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지금 뻗어나오고 있다. 얘네들은 메모리 굉장히 많이 올리잖아요, 계속.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엔비디아도 이 프로젝트 디지트라고 하는 딱 그 맥 스튜디오 크기만큼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 젠슨하게 갖고 온 게 굉장히 조그만 거 갖고 왔죠. 크기 자체가 애초에 그냥 맥 스튜디오랑 똑같아. 저런 거를 만들어서 접근하려고 하고 메모리 사업자들한테 야, 소캠이란 거 한번 만들어봐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LPDDR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유니파이드 메모리 전략을 뛰어넘는 그리고 배치가 1인 레이턴시를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젠슨항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 배치 사이즈라는 거 원래 이게 학습을 하거나 하면은 보통 이 배치라고 하는 것이 한 번에 묶어갖고 막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만약에 배치 사이즈를 우리가 이 배치를 100이라고 했다. 그러면은 이 파라미터 한 개당 이 계산해야 되는 것들이 100배로 늘어난다라고 대충 얘기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100으로 늘어난다는 건 뭡니까? 얘 계산을 하는 게 전체가 10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죠. 얘가 병렬로 많이 처리할수록 얘가 계산해낼 수 있는 역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메모리 바틀렉이 있으니까 얘를 이제 배치로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막 학습을 시키고 이렇게 해요. 근데 애플은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이 배치를 그냥 1로 쓰는 거예요. 1로 쓰면은 어차피 맥 스튜디오의 GPU의 계산 용량은 엔비디아의 계산 용량이 안 돼요. 테라플롭스까지 비교해봤을 때 그 정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겠다. 내 그 정도 안 되니까 배치 1에 맞도록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딱 맞도록 쓰겠다. 그게 딥시크고 그게 레이턴시가 적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거죠. 정리하자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GPU의 계산 능력 자체가 엔비디아보다 낮잖아요. 그 낮은 수준이니까 어차피 학습을 하려고 해도 배치를 여러 개 묶음을 해가지고 학습하기가 힘든 상황이죠. 메모리가 많이 와가지고 밴드위스로 쭉쭉쭉 많이 보내주는 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를 늘릴 수도 없을 뿐더러 추론을 할 때 이 배치 사이즈를 늘린다라는 개념은 쉽게 말해서 챗GPT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으면 그걸 같이 가져와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서버에서 데이터 센터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건데 애플은 사실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냥 맥에서 사용하거나 로컬에서 엣지 디바이스에서 스마트폰에서 그냥 그렇게 배치가 1인 경우만 가정을 한 다음에 그 있는 GPU의 역량만 활용을 하면 되니까 배치 사이즈가 1인 케이스 그래서 레이턴시가 느리지 않고 여러 가지 묶어서 할 필요 없이 학습보다는 추론용으로 설계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응하는 게 또 엔비디아의 디지트라고 해서 소켄 같은 거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오늘 좀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강연 시간이 길어진 것 같아서 좀 이렇게 궁금하신 점 있으면 많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후속 영상이라도 다시 좀 정갈하게 정리를 하고 싶네요. 저도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쉽지가 않은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플이
지금의 기존 생태계를 계속 꽉 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엣지 디바이스들이 없어지지 않는 한 AI PC, 물론 PC 시장은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AI가 다시 붐업이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강자로 군림할 수 있는 후보 중에 하나인 애플이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정말 기똥찬 거를 내놓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다시 애플이 좀 부활할 수 있지도 않겠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그리고 그 주도권을 안 뺏기기 위해서 엔비디아도 지금 프로젝트 디지트를 한다,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해서 좀 기술적인 내용도 설명드렸고요. 여러분들도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